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과 함께 문형배 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도 지명했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끝나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대행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까 주목을 받아왔는데 결국은 초강수를 두고 나섰습니다. 한 대행 입장에서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취재를 해본 결과 다목적용이 아니었을까 지금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한 대행은 오늘 마흔역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부장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의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서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나 또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의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니네들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지명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기입니다. 그리고 함상훈 서울고법부장 판사는 드루킹 김경수 전 경남지사죠. 김경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확실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할 주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내에 마무리할 수도 없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추천한 40역 정도를 임명해서 7명 7인 체제를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만 되지 않도록 해놓고 문형배 이미선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 이재명이 당선돼서 이재명이 두 사람의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우게 된다면 이재명이 헌법재판소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상황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래서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대행 역시 문형배 이미선 후임까지 지명할 경우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행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심을 한 것인데 이번 지명 강행을 보면 민주당이 설령 탄핵을 다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그런 각오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탄핵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에 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에 합류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경쟁자를 만들게 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점도 한 대행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을 수도 있습니다. 한 대행은 이미 1차 탄핵안이 기각된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이재명의 전화와 문자를 모두 씹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탄핵을 당하면서 민주당에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고 오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도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에 대한 반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좌파 일색으로 꾸려진다면 견제장치가 전무해진다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모 입장에서는 한 대행의 참모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탄핵을 추진한다면 대선에 출마해버리자 이런 건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쪽의 대선 합류 제안과 무관치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대행은 전북 전주 출신이죠.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 이재명에게 상당한 데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최근 한 대행에게 국민의힘 쪽에서 꾸준하게 대선 합류 제안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까지 실시했습니다. 한 대행과 이재명이 맞붙는 가상대결 여론조사까지 결과까지 들이밀면서 한 대행을 설득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권성동 원내대표는 리얼미터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비공개를 조건으로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할 내용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참고할 내용이라는 그런 부분을 전제로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이재명과 1대1 대결을 가상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대행이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김문수 장관, 오늘 사표를 했으니까 이제 전 장관이 되겠죠. 김문수 전 장관으로 한 대행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과 한 대행의 차이는 불과 0.5%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김문수 대 이재명이 28대 49, 그런데 한덕수 대 이재명은 27.5대 49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한동훈도 뭐 제법 수치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대영의 이름이 포함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처음이었죠. 그런데 첫 여론조사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한대영 입장에서는 살짝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럴 만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성동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대영을 물밑으로 계속 접촉했는데 한대영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50년간 평생 공무원으로 일해왔죠, 한대영은. 그래서 그런 한대영의 입장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그만두고 대선판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책임하다 이런 비난이 쏟아질 것이고, 또 설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무책임했다는 굴레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대영은 이 같은 부분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영이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했다는 비난을 뛰어넘을 만한 그럴 만한 명분이 필요했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탄핵을 한다면 그야말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계획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대행과 가까운 전직 관료 출신 인사들을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희생이건 영광이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한대행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대행은 오늘도 전직 관료이자 전직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아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자료를 근거로 만나기로 했었는데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면담이 연기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한대행을 탄핵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대행 입장에서는 무책임하다 이런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대행이 오늘 헌법재판관 지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이 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는데, 그만큼 민주당도 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대행이 오늘 임기 만료 헌법재판관 후임 두 사람을 지명한 것은 온갖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한대행이 무리해서라도 지명을 강행한 것은 이런 부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켜줄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계산은 문형배 이미선이 퇴임한 자리에 확실한 좌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를 좌편향 기관으로 만들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현재의 구도는 진보대 중도 보수가 4대4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에 그리고 정정미도 진보에 가까운 성향으로 분류되죠. 반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은 보수로, 김형두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의 정치 성향은 김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결과에서 4대4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8대0으로 인용되면서 이 같은 분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말도 가능하겠지만 어쨌거나 분류하자면 그렇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마은혁을 임명하고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으로 다시 좌파를 임명하면 적어도 5대4는 좌파에서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한 방향으로 몰아가기가 그만큼 수월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헌법 84조 해석 문제입니다. 헌법 84조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죠. 그 조항인데 이재명은 지금 재직 전부터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재직 전부터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지금 앞으로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헌법학자들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5대4의 구도라면 논란을 잠재우는데 확실히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그런 구상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을 것인데 한대행이 보수 성향의 재판관 두 사람을 지명해버렸으니까 아마 꼭지가 돌아버렸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마은혁 임명에 집착했던 진짜 이유도 바로 헌법 84조 돌파 작전의 첫 단추였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진작에 나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마은혁 임명에 계속 집착해왔던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임명을 집착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인용이 아니라 헌법 84조,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 첫 단추로 마은혁 임명을 추진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민주당이 마은혁에 집착하는 것을 보고 5대3 또는 4대4 기각을 예상했던 것인데, 사실은 마은혁은 이재명이 재판을 하다가 불리하면 헌법 소원을 할 경우에 대비했던 그런 카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심지어 지난달 31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확실하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현재는 그러면 권한대행이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인정한 것으로 그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한대행은 오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함으로써 종북 좌파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면 깨끗하게 물러나서 새로운 길을 도전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대행이 총리실 간부들에게는 대권 도전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지만 타의에 의해서 밀려나간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대행까지 여권의 대권 후보로 나서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 그것보다 대선을 앞두고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대행에게 정신 나갔다, 이런 말을 퍼부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지금 닭 쫓던 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임명된 재판관들을 탄핵시키는 카드는 민주당에서 끝까지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헌법 84조가 가장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대행이 이재명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던 것이 면전에서 뺨을 때렸던 것이라면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다, 이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